문제달인 신의 손입니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제55회 1부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가시대의 생활 모습이요. 주먹도끼와 찍기 같은 유물이 출토가 되었다고 하니까 구석기 시대가 확실히 맞아요. 일본의 명도전, 반량전 등의 화폐가 유통되었다. 철기 시대 맞고요. 2번은 반달 돌칼이 나와 있으니까 청동기죠. 3번은 세형 동검이니까 철기예요. 비파형 동검은 청동기, 세형 동검은 초기 철기요. 4번에 주로 동굴이나 강가의 막집에서 막 살았다. 구석기 시대겠죠. 5번에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토기니까 정답은 4번이 맞겠네요. 2번 가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자의 나이가 10살이 되기 전에 혼인을 약속하고 신랑 집에서 맞아야 장성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으니까 옥저라는 초기 국가에 민며느리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민며느리 제도요. 나는 세력이 강대한 신지 읍차가 있으니까 사만, 특히 사만 중에서도 변환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1번에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이건 가가 아니라 나가 돼야 되겠죠. 사만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2번에 삼노라 불린 우두머리가 음락을 다스렸다 했는데 옥저나 동해는 삼노라 읍군 같은 우두머리가 음락을 다스렸어요. 그래서 2번이 맞고요. 4번에 사출도 주가는 부여에 해당되어지고요. 4번에 단군 과와 반어피는 동해의 특산물이에요. 5번에 한무제가 파견한 군대 공격으로 멸망한 나라는 고조선에 해당되니까 가나는 모두 해결이 안 되고요. 정답 2번이 돼야 되겠네요. 가마 문화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구려의 수도 천도인데요. 고구려의 수도는 맨 처음에는 졸본성이에요. 그러다가 유리왕 때 국내성으로 옮겨갔다가 장수왕 때 평양성으로 옮겨갔던 것이죠. 1번에 환도산성 나와 있어요. 환도산성은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의 공격을 받아서 관구검에게 점령당해요. 이때가 바로 고구려 동천왕 때예요. 서안평을 공격했다가 위나라 장수 관구검의 침입을 받아서 동천왕은 동쪽으로 피나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1번이 맞네요. 2번 고구려가 첫 번째 도읍으로 삼은 곳은 국내성이 아니에요. 졸본성이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3번에 매지권이 새겨진 치석과 석수가 출토되었다 했는데 백제 무령왕에 대한 것이에요. 치석의 출토는 그 무덤의 주인을 알 수 있고요. 도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보면 되겠네요. 4번에 대가야 정복했다 진대니까 진흥왕 때 해당하는 것이고 장군총은 돌무지 덧날 무덤이 아니라 그냥 돌무지 무덤이에요. 돌무지 덧날 무덤은 일반적인 신라의 무덤 양식이 돌무지 덧날 무덤 양식이고요. 고구려의 초기 특히 장군총이 대표적인데 고구려 초기 무덤 양식은 돌무지 무덤이에요. 그래서 4번은 신라에 해당되는 거, 3번은 백제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5번은 돌무지 덧날 무덤이 아니라 돌무지 무덤이라는 사실이에요. 4번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고구려 병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왕이 죽어서 문주 왕이 올랐다 했죠. 그래서 웅진으로 옮겨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웅진 시대가 개창됐던 것이죠. 475년에 백제 문주왕이 웅진으로 옮겨가면서 웅진 시대가 열리고요. 지금 나를 보시면 왕이 신라를 습격하자 몸소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 복병을 만나서 살해되었다 하니까 이건 관산성 전투를 의미해. 백제 성왕 때 554년이죠. 중요한 연도는 좀 외워놓으시면 좀 편하겠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475년에서 554년 이 시대 웅진시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번에 익산에 미륵사가 창건되었던 것은 무왕 때, 백제 무왕 때예요. 이미 수도를 사비로 옮긴 이후에 해당되는 내용이니까 1번 틀렸고요. 흑치상지가 임존성에서 군사를 일으켰다는 것은 백제 부흥운동인데 이건 백제가 망한 뒤에 멸망한 뒤에 일어난 일이니까 안 되고
3번에 동진에서 온 마라난타를 통해서 불교가 수용되었다 했는데 불교 수용은 침류왕 때 해당되는 거예요. 384년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한성시대예요. 웅진으로 옮겨가기 전이란 말이에요. 4번에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22 담노의 왕족이 파견되었다. 백제 무령왕이니까 웅진시대 4번이 정답이네요. 5번에 계백이 이끄는 결사대가 황산벌의 신라군과 맞서 싸웠던 660년이죠. 계백의 결사대가 무너지면서 백제가 멸망했다고 했었어요. 5번 밑줄근 이 제도에 대한 설명. 대하천으로 승진. 하지만 육두품의 자네는 이 제도 때문에 했으니까 신라의 관직을 제한하는 골품 제도예요. 1번에 원화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은 화랑도에 대한 얘기고요. 을파소의 권위로 처음 마련된 것은 고구려 고국천왕 때 진대법에 대한 것이에요. 춘대 춘합제도, 즉 춘궁기 때 곡식을 빌려줬다가 가을 거짓 때 받아들이는 빈민구제기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진대법에 대한 내용이고 3번에 설의 관직을 법으로 제한하였다 한 것은 조선 태종 때 일이에요. 4번에 집과 수레의 크기 등 일상생활까지도 규제했던 것이 골품제도예요. 5번에 문무 5품 이상 관리의 자손을 대상으로 했던 것은 과거를 통하지 않고 음서제도로 인해서 음서제도로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죠. 고려의 음서제도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6번 다음 자료의 상황이 나타나는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건모잠 나와 있고요. 안승 나와 있으니까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고구려 부흥운동에 대한 설명이니까 고구려가 일단 망해야 되죠. 고구려 멸망은 668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시기는 바로 이 4번 668년에 망했으니까 4번에 해당되겠네요. 4번이 해당되겠네요. 7번 가 국가에 대한 설명. 가의 오경 중에 하나인 동경용원부라고 했으니까 이 발해시대 때 해당되는 것이에요. 발해시대 때 유명한 불상 이불병자상이라는 것이죠. 다보불과 석가불 두 개의 부처가 나란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불병자상이라고 했어요. 왜 칠지도를 만들어 보냈다 백제고요. 2군 6위의 군사 조직은 2군 6위는 고려의 중앙군이에요. 그러니까 고려시대죠. 3번에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가 고려하였다. 3번 맞고요. 광평성은 궁의 후고구려의 최고 정치 기구니까 후고구려에 해당되고요. 5번에 구주 오소경의 지방행정제도를 갖췄다. 이건 통일신라 시대 때 해당하는 것이죠. 8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쭉 보시면 가의 저서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인도와 중앙아시아의 실상을 전해주는 중요한 기록을 남긴 신라 승려가 있다 했으니까 해초라는 거 대번에 알 수 있고요. 그의 저서 왕호 천축 국전을 떠올리면 되죠. 그래서 4번 정답이네요. 향가 모음집인 3대 목은 신라 하대 친성 여왕 때 각간 위홍과 그리고 대구 화상이 공동으로 편찬했던 것이고요. 2번에 화랑도의 규범인 세소 5개는 원광법사죠. 3번에 무예가를 지어서 불교 대중화 원효고요. 5번에 화엄일순 법궤도는 의상이라고 했었어요. 9번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은 옳은 거. 김주원의 묘고요. 그의 아들 김원창이니까 김원창의 난에 대한 것이에요. 김헌창의 난은요. 헌덕왕 때예요. 헌덕왕 때, 즉 822년이니까 신라 하대에 해당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왕의 장인인 김흠돌이 난을 일으켰다. 신문왕 때예요. 신문왕 때니까 신라의 전성기니까 신라 중대 통일신라에 해당되어져요. 거칠부가 왕명에 의해서 국사 편찬하였다. 진흥왕 때죠. 김춘추가 진골 출신 최초로 왕위에 올랐다. 그래서 태종 무열왕이 됐잖아요. 이때부터 신라 중대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4번에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구충 목탑이 건립되었다. 선덕 여왕 때니까 상대에 해당되어지고요. 5번에 체증이 구산 산문 하나의 가지 산문, 이건 불교의 선종이란 말이에요. 불교 선종의 유행은 신라 하대 때 크게 유행했으니까 5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네요. 10번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고창 전투에서, 고창 전투는 고려와 후백제 견훤과의 전투죠. 그 전에 우리가 그 공산 전투라고 있었어. 그때는 고려가 패했지만 이 고창 전투에서는 고려가 견훤의 부대 후백제를 격파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견훤에 맞서 싸운 공로로 태사의 칭호를 받은 김선평, 장길, 권행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후삼국 통일의 길을 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의 왕은요 고려태조 왕건이겠죠. 신라에 침입해서 경혜왕을 죽게 해서 후백제의 왕 견훤이고요. 국자감의 칠제라는 전문 강자를 개설해서 관악 진흥책을 제시했던 왕은 고려의 예종이에요. 마진이라는 국호와 무태라는 연호 사용은요, 궁예적 904년에 국호를 마진이라고 고쳤어요. 4번에 정계와 계백 묘소를 지어서 관리의 규범을 제시했던 인물이 고려태조 왕건이에요. 5번에 후주와 사신을 교환하여 대외 관계의 안정을 꾀했다. 고려 광종 때예요. 고려 광종 때 후주에서 귀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실시하잖아요. 그 말 문구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11번 가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왕규가 나와 있고요. 왕규의 난이죠. 이거 고려 2대 임금 해종 때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를 보시면 경학박사, 의학박사, 12목 설치 이런 거 나왔으니까 고려의 문물을 어느 정도 정비했던 성종이라는 왕이고요. 쌍기, 아까 10번에서 했었죠. 후주에서 귀한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를 시행했다. 어떤 왕 때? 빛나리 왕 때, 광종 때. 그래서 순서는 해종이 제일 먼저죠. 가, 다, 나의 순으로 되니까 2번이 이렇게 답이 돼야 되겠네요. 12번 가국가의 경제 상황 쭉 보시면 김준이라는 인물이 나와 있죠. 김준은 고려 무신집권기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집권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태안마도 3호선에서 출수된 죽찰이다. 당시 고려의 수도인 강화에 있던 김준에게 김준은 교종 별감이 돼서 최고 집권자가 됐던 것이죠. 여하튼 나라는 고려라는 거 대본에 알 수 있죠. 강화를 수도로 삼았던 나라는 몽골군 침입 후에서 내려갔던 고려밖에 없었어요. 동시전을 설치해서 시장을 감독했다. 신라 지증왕이죠. 2번에 해동, 통보, 활구 등의 화폐를 발행했던 왕조가 고려예요. 감자, 고구마 등의 구황작물은 조선 후기고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전개됐다 했는데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상 무역이 청해진 설치를 건의했던 인물이 장보고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신라 하대 흥덕왕 때예요. 신라 하대 흥덕왕 때 연도도 했었어요. 828년이라고요. 828 이렇게 알아두시고 개해약조는 조선 세종 때 일본과의 무역을 세견선 세사미드에 제한을 두었던 것이에요. 이 약조도 개해약조, 임신약조, 그리고 정미약조 이렇게 발달해 간다고 했었죠. 그리고 광해군 때는 기유약조 이렇게 변해간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개가 임신을 해서 정미를 낳았다며 기유 이런 식으로 외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순서도 좀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13번 가와 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왕이 서경에서 안북부까지 나가 머물렀는데 거란에 소손령 나와 있으니까 거란의 1차 침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강감찬이 수도에 성곽이 없다 하여 나성 쌓을 것을 요청하니 왕이 그 건의를 따라서 왕가도에게 명령해서
협조하게 하였다 했는데 거란의 3차 침공을 강감찬이 귀주대첩으로 물리친 이후에 이런 나성 축조를 요청하게 됐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1차와 3차 사이에 있었던 것이니까 2차에 해당하는 거 고르시면 되겠네. 사신 저 고요가 귀국길의 피살됨으로 인해서 몽골의 1차 침공 원인이 되었던 것이에요. 화통도감 설치되어 화포 제작하였다.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했던 인물은 고려 우왕 때의 최무선이에요. 최무선 우왕 때 1377년인데 연도보다도 그냥 왕으로 외워두시면 편할 것 같아요. 강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목종을 폐위한 것이 거란의 2차 침입의 원인이 됐어요. 4번에 나세, 심덕부 등이 진포에서 왜구를 물리쳤다 했는데 진포해전이에요. 1380년 역시 고려 우왕 때죠.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 망소가 난을 일으켰다. 무신 집권기 특히 정중부가 집권했을 당시에 소에 대한 차별로 인해서 망이 망소가 불만을 품고 난을 일으키게 됐던 것이에요. 14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 왕이 이분이 등에게 변발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였더니 쭉 나와서 변발이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고려 왕조가 원에 복속된 시기를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왕은 입조하였을 때, 즉 원나라 왕실에 갔었을 때 이미 변발을 했다 했으니까 원 왕실의 고려 왕조가 이미 복속된 것이니까 그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에요. 만적이 개경에서 반란을 모의했던 것은 무신 집권기죠. 특히 최충원의 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충원이 집권자였을 때 일어난 것이니까 이전이에요. 원 복속 이전이고요. 이자겸도 고려 인종 때니까 이전이에요. 쌍성 총관부 수복은 고려 공민왕 때니까 원 복속 이후란 말이에요. 그래서 3번 정답이에요. 최충의 구제학당 역시 원 복속 이전이고 그리고 국정을 총괄하는 기구로 교정도감 설치된 것도 무신집권이니까 원 복속 이전이에요. 그래서 3번이 답이 돼야 되네요. 15번 서경참도와 금국 정보를 주장하며 일어나서 1135년 딱 보시죠.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에요. 연어를 1000개 그리고 대위국이 선포되었다 했어요. 신채호는 조선 역사상 1000년의 제1대 사건을 평가하였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국왕이 나주까지 피란 갔던 것은요. 거란의 2차 침입 때예요. 이때 국왕이 고려 현종이었잖아요. 그래서 고려의 현종이 거란 2차 침공 때 나주까지 피난 가게 되고요. 이 피난 과정에서 그 목숨에 생명의 위협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중앙군 중에서 이 군을 이때 설치하게 됐다고 했었어요. 초조 대장경 간행의 계기는요. 거란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 했던 것이에요. 3번에 김부식 등이 이끈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었다. 3번 맞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의 1년 만에 진압이 되죠. 1135년에 묘청의 서계천도 운동이 발생했는데 1136년에 거의 1년 만에 김부식 등이 이끈 관군에 의해서 진압되어져요. 이성계가 정권을 장악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위화도 해군이죠. 1388년이에요. 위화도 해군. 별무반 편성은 윤관이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16번 가만 많이 들어갈래요. 1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관설화를 수록했던 것은 이련이 지은 삼국유사예요. 가가 아니라 다가 돼야 되겠죠. 사초시정기는 조선시대 때 조선왕조 실록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3번에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구성되었던 것은 김부식의 삼국사기니까 다가 아니라 나가 돼야 되겠죠.
4번에 단군부터 충렬왕까지 역사를 서사시로 서술했던 것은 이승휴의 제왕응비니까 4번이 맞네요. 강목체로 고려 왕조의 역사를 정리했던 것은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기 때문에 틀려요. 해동 고승들은 우리나라의 고승들에 대한 그 일종의 열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각훈이라는 인물이 저술한 거고 사략은 이재현이 서술한 것이 편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고치시면 될 것 같네요. 17번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가를 보시면 이 불상은 천연 암벽을 이용해서 몸체를 만들고 머리는 따로 만들어 올렸다. 조형미는 떨어지지만 지방화된 불상 양식을 잘 보여준다. 그래서 고려 지방 호족들의 취향을 나타내는 고려 초기의 불상으로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995년에 불상 측면에서 세조의 비 정의 왕후와 성종의 안녕을 비는 발언문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조선 초의 불상이 아니냐, 아직도 그래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경기도 파주시에 있다고 했었으니까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이에요. 마의 이불에 두 개의 부처님이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파주 용미리 마의 이불 입상. 그래서 보면 딱 그림을 딱 보면 이거 딱 나와 있죠. 이렇게 1번 정답이 돼야 되겠고요. 2번은요. 이 팔공산에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갓바위라고 막 부르는 곳이죠.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 열애 자상이요. 경산 팔공산 관봉 석조 열애 자상. 이것이 2번이고 3번은요. 안동 이천동 마의 열애 입상이에요. 안동 이천동 마의 열애 입상이요. 4번은 유명하죠.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이렇게 되고요.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5번은 충주에 있는 곳이에요. 충주 중원 미륵사지 석불이에요. 그래서 정답 1번이 돼야 되겠죠. 밑줄근 왕의 제의시기. 오늘 왕께서 공법을 윤호하셨습니다. 공법 나와 있으니까 전분 6등법 그리고 연분 9등법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세종대왕이라는 건 딱 알 수 있죠. 악학개범이라는 이런 예문이 많이 나오죠. 악학개범이나 국조오레이가 많이 나오는데 악학개범과 국조오레이 이번 식으로 확실하게 알아주세요. 그건 성종 때예요. 설점 수세제는 효종 때예요. 농사 직설이 바로 세종대왕 때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은 세조예요. 5번의 동의보감은 광해군 때 허준이 편찬한 것이고요. 19번 왕이 추진한 정책이요. 제포, 부산포, 연포에서 외인이 난동을 일으켰다 했으니까 이거 삼포외란이에요. 삼포외란. 삼포외란이니까 벌써 중종 때라는 딱 알 수 있어요. 소격소 혁파도 나오죠. 그리고 훈적 삭제, 위훈 삭제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은 우리가 조선 중종 때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조총 부대를 나선정벌에 파견하였다. 효종 때고요. 사군 육진을 설치해서 북방 영토를 개척한 거 세종 때예요. 단종 복위 운동을 계기로 집현전을 폐지한 거 세조고요. 국조오레이 나왔죠? 이거 성종 때라고 했잖아요. 조광조의 건의로 현량가를 실시하였다. 중종 때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5번이 해당되겠네요. 20번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거 정열입 토벌하기 위해서 선조 때 붕당이 살인 간의 붕당이 처음 발생하죠. 붕당이 결성됐단 말이에요. 동인과 서인으로요. 신진살인인 동인, 기성살인인 서인으로 이렇게 분화가 되어졌던 것이에요. 대체적으로 이렇게 동인, 서인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전국은 동인이 주도하면서 끌고 가게 돼요. 그러다가
동인이었던 정여립의 영모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기축옥사라고 해요. 이러면서 동인 세력이 제거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번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당연히 서인이 이렇게 집권하게 되겠죠. 서인이었던 정철에 건저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서인이 몰락하고 다시 동인이 집권하게 됐던 것이에요. 요까지만 살펴보시면 되겠죠. 일단 1번에 이시해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켰다. 세조 때 있었던 일이고요. 양재역 벽서 사건은 명종 때 있었던 것이에요. 소윤 대윤간의 다툼이 있었던 이 시기요.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 권력을 잡았던 것은 이걸 우리가 계유정난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찬탈하게 됐던 것이죠. 이조 전량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눠지게 됐던 것이죠. 선조 때 있었던 내용이에요. 21번 가기구요. 내각 인력은 규장각에서 있었던 일과 업무를 기록한 책이 바로 내각 인력이에요.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화되었다 했는데 을묘외변은 명종 때 있었던 것이에요. 비변사를 한번 볼까요? 비변사가 처음 설치됐던 것은요. 중종 때 삼포의 외란을 통해서 비변사가 처음 설치돼요. 이게 중종 때예요. 이때는 임시기구로 설치됐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을묘외변을 계기로 해서 이 명종 때 상설기구가 됐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도 정치기에 가장 극성을 부리다가 흥선대원군 때 이 비변사가 권한이 축소되어지고 결국은 폐지되다시피 했던 것이에요. 이번에 은대 후원이라고 불렸던 것은 이건 승정원을 얘기해요. 승정원. 오품위와 관리, 임명의 서경권을 행사했던 것은 양사예요. 사간원, 사헌부. 4번에 대사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제주 직강 등의 관직을 두었다 했으니까 이 성균관에 해당되는 것이죠. 5번에 초계 문신제를 주관하였다. 정조 때 규장각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5번 정답이네요. 22번 5군영 중에서 가장 먼저 설치된 핵심 군영이 바로 우리가 훈련도감이라고 했었어요. 포수, 사수, 살수의 3수병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요. 5군영의 핵심이면서 장번 급료병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급료를 받는 상비군이 주축인 훈련도감 소속 군인들의 궁궐과 도동숲 이렇게 쭉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수원 화성에 외용을 두었던 것은 정조 때 설치된 장용영이라는 부대고요. 용호군은 고려의 중앙군 2군 중에 하나예요. 고려시대 때예요. 용호군과 응양군이 고려의 2군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건 고려시대니까 전혀 시대가 다르고요. 후금의 침입에 대비해서 창설되었던 것은요. 어영청이에요. 어영청의 인조 때죠.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을 편제됐던 이 훈련도감의 구성이죠. 일본인 교관을 초빙해서 군사훈련을 받았던 부대는 신식 부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별기군이에요. 별기군. 1881년에 창설되어져서 그런 이런 신식 부대인 별기군과 이전부터 있었던 90군대가 차별 대우를 받다 보니까 이 90군인들이 불만을 묻고 난을 일으킨 것이 1882년의 이모군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23번 다음 기사에 보도된 전투 이후 신립의 탄금대 패배 임진왜란 때죠. 김시민이 이후의 사실이에요. 진주성에서 항쟁했다. 진주대첩 1592년 10월이에요. 1차 진주성 전투예요. 김시민은 1차, 2차가 아니라 1차는 1592년 10월에 있고요. 조명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했던 것은 1593년 1월이에요. 3번에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대승을 얻었다. 1592년 7월이에요.
1번, 3번은 모두가 1592년이고 조명연합군이 평양에서 탈환하고 1593년 1월이고요. 권율이 행주 산성에서 적군을 격퇴하였다. 1593년 2월이니까 이거 해가 바뀐 거예요. 송상현은 임진왜란 발생 시 왜군을 부산성의 첨사 정발과 더불어서 가장 빨리 만난 인물이잖아요. 신립 탄군대에서 패배는 4월이에요. 4월 말이란 말이에요. 즉 4월 28일에 1592년 4월 28일의 일이에요. 물론 음력이지만 송상현은 그 제일 첫 번째니까 송상현이 이후의 사실도 옳지 않죠. 24번 이 왕이 농경을 장려하기 위해 세손과 더불어서 친경, 친이 농사를 짓고 친잠, 양잠이에요. 이렇게 해서 균역법을 제정했다 했으니까 영조죠. 세손이 나와 있고 균역법 영조 이렇게 돼요. 경국대전 완성은 조선 성종 때예요. 시작은 세조 때지만 완성은 성종 때라는 사실. 탕평비를 건립하였다. 2번 맞는 내용이고요. 시전 상인들의 권위죠. 특권을 축소한 신의 통공을 실시하였다. 금년적으로 폐지한 것이고 정조대학 맞고요. 영정법의 제정은 인조 때고 5번에 공루비 6만여 명 해방했던 것은 순조 때예요. 다음 글을 쓴 인물이요. 이 비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요승무학이 잘못 찾아 여기에 이르렀다. 비라고 잘못 불렸다. 무학대사를 얘기하는 거죠. 한양성을 수도로 개창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성계의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무학대사가 무학대사의 비라고 잘못 이렇게 불려져 왔대요. 그런데 탁본을 해보니까 진흥왕의 순수비인 황추룡비와 흡사하였고 제1행 진흥의 진자는 약간 만멸되었지만 진자가 틀림없다. 그래서 진흥왕의 고비로 정하고 보니 1200년 전에 고적임이 밝히던 무학비라고 하는 황당무계한 설이 깨지게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북한산 순수비를 발견한 추사 김정희에 대한 내용이에요. 김정희는 금석과안록이라는 저서도 이렇게 편찬을 했지만 금속문에 대해서 당대 제1인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김정희가 북한산 순수비를 발견한 일에 대해서 써놓은 것이에요. 담원서는 홍대용의 저서고요. 추사체 창안하였다. 김정희 맞죠? 북학에는 박제가죠. 열려신 기술은 이긍이기죠. 기사 본말체로 조선 역사를 서술하여서 기사 본말체. 주역을 바탕으로 수론을 전개한 구수략을 저술했던 인물은 최석정이라는 인물이에요. 역사 속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대단히 뛰어난 수학자였었어요. 그리고 숙종 때 영의정만 7, 8번을 할 정도로 대인 관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인 인물이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방진을 개발했던 인물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은 33 개발, 제 마방진밖에 모르죠. 이렇게 276, 951, 951, 그리고 438 이렇게 해서요. 가로로 더하거나 세로로 더하거나 대각선으로 더하거나 모두 이렇게 15가 나오는 숫자예요.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더해도 다 15가 나오죠. 세로로 더해도 다 15가 나오고요. 그 마방진으로 유명하죠. 이런 지금 이건 33 마방진이지만 9차 직교 라틴 방진이라고 해서요. 스위스의 수학자 오일러의 정리가 나오기 이전 67년이나 앞서서 이 최석정이라는 인물의 이런 수학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거. 그 성리학에 가려서 이런 조선시대 과학기술이 너무 천시받았다라는 것이죠. 강의진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